안녕하세요. 삶의 본질을 함께 돌아보는 오늘의 인생 수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말보다 침묵이 더 편해졌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마음속 생각은 깊어지는데 왠지 모를 외로움이 조용히 밀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은 멀게 느껴지고 무심한 침묵이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때 우리는 다시 말의 무게를 떠올리게 됩니다. 정신의학자 에릭 에릭슨은 중년기를 생산성 대 침체의 시기라 표현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존재의 의미와 관계의 깊이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건네는 한마디 말은 상대의 하루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마음을 닫게 만드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나이가 되니 대화보다 침묵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시청자분이 남긴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말을 잃은 세대의 고요한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은 마음을 옮기는 그릇이라는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우리의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상대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말을 쏟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도달할 수 있는 단 한 문장입니다. 그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 관계를 살리는 태도,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말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함께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은 대부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무심코 던진 비난, 혹은 차가운 침묵 뒤에는 오해와 상처가 쌓이고 한때 가까웠던 사이가 조용히 멀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다시 관계를 잇고 싶다면 가장 먼저 꺼내야 할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이해하려 합니다. 라는 한 문장입니다. 이 말은 판단이나 충고보다 훨씬 더 큰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조건적 수용이라 부릅니다. 수용 전념 치료 ACT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은 실수를 감싸자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모든 부족함까지 함께 껴안겠다는 태도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아내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래도 나는 자네를 믿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신뢰가 두 사람의 거리를 좁혀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며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은 수용은 상대가 먼저 마음을 열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변화는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비판 대신 따뜻함을 선택한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중년 이후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을 점점 더 깊이 체감합니다. 말은 줄어들고 오해는 쌓이며 어느 순간 혼자만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서운함을 덮기 위한 포장이 아니라 다시 함께 걷겠다는 다짐이 됩니다. 그 사람의 불완전함을 나의 연약함처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누군가를 품는 말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난 한 문장은 오랜 침묵을 허무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말로 꺼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덕분에 잘 지냈어요. 당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뜻한 불을 켜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조용한 안정감과 만족을 안겨줍니다. 뇌과학에서는 감사와 인정을 표현할 때
도파민 보상 회로가 활성화된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뇌는 긍정적인 자극을 받고 감정적 유대가 강화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서로를 연결하는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감사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단계 중 네 번째를 존중의 욕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경험은 자존감 회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시기에 들은 진심 어린 한마디, 당신 덕분이에요는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큰 위로가 됩니다. 고 백범 김구 선생이 어머니께 남긴 편지에는 어머님의 덕택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한 줄에는 자식으로서의 겸손과 감사, 그리고 인생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는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덕분에라는 말은 나 혼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는 연결의 감각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는 모든 덕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모든 인격과 좋은 관계의 시작이 감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중년의 삶은 이제까지 곁을 지켜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시기입니다. 많이 고마웠지만 바쁘게 지나쳐 미처 말하지 못한 이들에게 지금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이 무너지는 날을 겪습니다. 작은 실수에 스스로를 책망하고 남의 시선에 주눅이 들며 괜히 말없이 하루를 버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다가와 괜찮아요 라고 말해준다면 그 한마디는 약보다 빠르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수천 마디의 조언보다 이 짧은 말 한 줄이 상처받은 마음을 조용히 감싸줍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자율신경 안정화의 시작이라고 설명합니다. 불안과 긴장이 높아질 때 따뜻한 말은 교감신경의 과잉 반응을 누그러뜨리고 자아존중감을 회복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심리치료에서는 이를 감정반영법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감정을 판단 없이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말로 확인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지금 많이 힘드셨죠? 속상하셨겠어요? 이런 말은 상대가 자신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고 신영복 교수는 수감 시절 동료 수감자에게 들었던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라는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자신에게 그 한마디가 삶의 빛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무너지는 사람보다 그 곁을 지키는 말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무엇을 해결하지 않아도 이미 큰 치유가 됩니다. 성경 잠언에는 온기 있는 말은 몸에 약이 되고 마음의 생명이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따뜻한 한마디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리는 가장 강력한 응급처치입니다. 중년의 삶은 누군가에게 조언보다 위로가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상의 속도에 지치고 책임에 눌려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마음은 누군가의 말 한 줄에 조용히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라는 말로 그 존재 자체를 먼저 안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게 당장 건넬 수 있는 말 중 가장 따뜻하고 강한 말은 괜찮아요일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채 상처가 되는 말을 건넸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심을 담아 제가 그걸 놓쳤네요,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의 마음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짧은 말에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지각된 공감이라 부릅니다. 이는 감정적 오류를 회복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며 상대가 공감을 실제로 느끼는 순간 사람은 다시 마음을 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자기 방어 기제가 무너진 이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사과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심리적 벽을 허무는 도구가 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머니 장례식 후 가족들에게 내가 너무 바빠서 더 곁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평소에 다 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온전히 담겨 있었습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더 이상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이 닿는 정직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보다 그땐 제가 놓쳤습니다라는 표현이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며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을 가집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이해받을 때 가장 인간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누군가가 나의 감정을 진심으로 알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무언가를 놓쳤다는 사실을 늦게라도 인정하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성숙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건네야 할 말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말이 비록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면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판보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말이 가장 듣기 불편한 말이기도 합니다. 중년이 되면 자존심과 체면이 앞서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지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읽고 좋은 지적이에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개방적 피드백 수용이라 부릅니다.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타인의 시각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성숙한 인간관계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은 상대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신뢰를 쌓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조직 심리학에서도 이를 심리적 안정감이라 설명합니다. 비판이 오가는 환경에서도 상대방의 말이 안전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태, 그 공간에서는 신뢰와 협력이 자라납니다. 비판은 공격이 아니라 성장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공통의 믿음이 형성될 때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사원들의 개선 제안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 괜찮네, 한번 검토해보자라며 직급에 관계없이 귀를 기울였고 그 문화는 현대그룹의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는 대신 상대의 진심을 듣는 힘을 선택했습니다. 그 태도는 수많은 직원에게 존중받는 리더로 기억되게 했습니다. 그가 말 안 듣는 힘은 변화를 만들고 사람을 잇는 가장 강한 도구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배움은 고치고 또 고치는 과정이다. 배운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를 수용하는 자세는 곧 자신의 깊이를 넓히는 일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배우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누군가의 조언을 있는 그대로 듣는 순간 조용히 시작됩니다. 좋은 지적이에요라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고 나 자신의 그릇을 넓혀줍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한 걸음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운다고 말하는 일이 점점 어색해집니다. 삶의 경험이 쌓이고 자존심도 단단해지면서 그건 나도 알아라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먼저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늘 배우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관계를 겸손하게 만들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물게 해줍니다. 심리학자 에드거 샤이는 이를 겸손의 수용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배웁니다라는 말은 나는 아직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가장 따뜻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중년이 된다는 것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도 함께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차원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쌓는 밑거름이 됩니다. 안철수의 아버지 고 안영모 박사는 의사로서 평생을 살아오면서도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배우겠습니다. 환자의 말 속에서 진실을 듣고 마음으로 진료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진짜 전문가의 태도였습니다.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중년기의 성숙은 배움의 개방성과 직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은 정체되고 관계는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지혜는 스스로를 비우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식보다 태도가 먼저라는 것을 오랜 세월을 지나 지금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배웁니다라는 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높이는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상대를 향한 존중, 나를 돌아보는 성찰, 그리고 세대를 잇는 다리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배워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먼저 말해보세요. 제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서로를 이어주는 가장 긴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6가지 말에 대해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 말들은 특별하거나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관계의 단절을 막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다시 놓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덕분에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괜찮아요는 상대의 불안을 감싸주는 따뜻한 위로를, 놓쳤네요는 진심 어린 사과와 이해를, 좋은 지적이에요는 성장의 여지를 받아들이는 겸손을, 그리고 배웁니다 하는 세대와 생각의 틈을 잇는 존중의 태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은 한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심리적 회복력을 품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언어적 지지라고 부릅니다. 의미 있는 한마디가 우울을 완화하고 관계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실제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깊은 울림을 남기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많은 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더 깊이 있는 한마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진심을 담은 말 한 줄은 오랜 오해를 풀고 잊고 지냈던 마음을 다시 잇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말을 마음속에만 두지 마시고 직접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따뜻함이 되었다면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말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본질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 여기는 오늘의 인생 수업이었습니다.